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KT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 팀장 전은철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클라우드 보안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클라우드에 보면은 또 뭐 민간도 굉장히 크지만 사실 공공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쪽에서 최근 요청하는 부분들이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제 보면 이제 제로트로 보안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부분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목차는 시간을 빠르게 넘어가고요. 일단 행정 공공기관에서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최근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게 된 계기를 보면은 기존에 이제 그 행정 공공기관의 레거시 환경에서의 운용 인력이 조금 전문 인력이 좀 부족했던 부분, 그 다음에 서버가 많이 노후화됐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조금 더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이제 기준 자체는요, 25년도까지 사실 이제 올해죠. 여기까지 이제 모든 공공 시스템을 대략 한 10,000여 개 정도 되는 시스템을 다 클라우드로 이전하겠다라는 부분이었었고요. 초기는 이제 모든 시스템을 다 민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중요 업무, 해당되는 내부 업무라든지 국가 안보라든지 사실 인터넷에 공개가 필요 없는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공기관 자체도 보면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전을 하고 그 외에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들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형태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후에 중간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형태로 전환 방법이 바뀌면서 25년도에서 지금은 약간 2030년으로 이 전환이 좀 수년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클라우드 이용할 때 이제 아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인증받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 KT 클라우드는 가장 먼저 이런 부분에 도전을 해서 제1호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로 보면 대략 한 160개 정도 사업자가 보면 이런 인증을 취득한 상태고요. 이런 인증을 이제 CSAP 인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CSAP 인증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인증을 받는 ISMS 인증에다가 공공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보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다가 추가로 실질적 기술적으로 이제 취약점 진단이라든지 모의 해킹을 통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까지 완벽히 조치한 어찌 보면 이제 기존보다도 보안적으로 좀 강화된 그런 클라우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CSAP 인증 기준에 보면은요, 기존의 이제 민간 클라우드와 이렇게 아예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분리된 클라우드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이전을 해야 되겠죠. 공공기관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공공 인터넷망과 인터넷에서 아예 망이 분리된 공공 업무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민간 클라우드 환경은 인터넷에 연결된 환경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 공공 인터넷망에 있는 서비스들을 이렇게 민간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중간에 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일 앞에 그 모든 걸 이제 클라우드로 옮기는데 중요 내부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 정보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연결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민간 클라우드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중간에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 망분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수용할 수 있게끔 이제 민간 클라우드 구성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공 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클라우드로 왔다라고 하면은 공공 업무망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고요. 그런 환경으로 해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환경이 보면은 아무래도 폐쇄 환경이 보안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폐쇄망 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기존의 공공 업무망과 동일한 환경을 우리는 상등급이다라고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아예 민간하고 분리되어 있는 이런 기존의 환경은 이제 중등급,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글로벌에서도 이런 공공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계속 진입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 같은 경우는 물리적 분리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그냥 논리적 분리 환경에 공공을 수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하등급이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환경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중등급 같은 경우는 아예 민간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환경이고요. 상등급은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둘 간의 상등급하고 중등급 사이에도 통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망 연결을 통해서 연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등급은 기존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하등급은 보면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 분리해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한 이제 상등급, 중등급보다는 보안적으로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외부에 공개 가능한 그런 데이터만 수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안 기준 자체도 중등급 대비해서 한 반 정도로 조금 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하등급은 이제 글로벌에서 계속 좀 도전을 요청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23년도에 CSAP 등급제 상중하가 생기면서 바로 이제 계속 진입을 시도해 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CSAP 인증은 기본적으로 ISMS 인증에 어찌 보면 공공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 요구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에서 진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23년도에 실제로는 계속 좀 못해 왔었고요. 그 후에 해당되는 그 규제를 그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기관에서 이런 규제들을 조금씩 완화하면서 작년 말에 이제 MS부터 해가지고 이제 올해까지 해서 우리가 통상 이제 글로벌 CSP 3사라고 부르는 곳에서 하등급을 다 취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준도 보면은 상중하처럼 가나다군으로 해가지고 그룹을 해서 레벨이 있고요. 어찌 보면은 다 그룹이 가장 그 중에서 좀 낮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급하고 상등급도 기본적으로는 중등급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상등급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 안에도 보면 상세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기준들이 정말 유효하냐, 뭐 다르게 보완 사항은 없냐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제도 시행 전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증을 과기부 주관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도 굉장히 KT 클라우드도 적극 참여해서 해당되는 실증 사업을 수주하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수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 전환의 주체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그런 전환 시범 사업도 참여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중하 CSP 등급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찌 보면은 이 상등급, 중등급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랑 PPP라는 모델을 통해 가지고 저희 대구 센터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등급, 중등급 서비스를 지금 보면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CSAP의 어찌 보면 이제 변화 요소입니다. 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하등급을 이제 취득을 했지만 계속 이제 그 위에 있는 중등급도 계속 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무역 장벽 보고서 이제 뭐 NTA 보고서에서 보면은 계속 중등급 허용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보면 이제 중등급부터는 아예 이런 그 시스템들을 물리적으로 민간과 이제 분리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개선하고 진입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소버린 클라우드입니다. 예,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안에서 사실 보호하려고 하는 건 뭔가요? 사실 이제 데이터잖아요, 그죠? 우리의 데이터인 거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보호할까? 사실 이렇게 해외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내 손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사실 보호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국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논리적으로 민간하고 같이 섞이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암호화 기술이라는 게 데이터 저장할 때,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동할 때에는 암호화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CPU와 메모리에서 동작하는 이 워킹 상태에서 암호화 기술은 사실은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컴피덴셜, 컴퓨팅이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 구간에서 암호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논리적 어찌 보면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크리덴셜 컴퓨팅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키가 필요합니다. 그죠? 키를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이제 하드웨어 기반으로 저장하는 게 이제 HSM입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소버린 클라우드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이제 글로벌 쪽에서도 중등급으로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입니다. 아까 이제 공공에서 전환할 때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면서 25년도에서 이게 2030년으로 수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뭘까 곰곰이 보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특정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락인이라는 그런 얘기도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특정 클라우드 하나를 이용하기보다는 하이브리드 또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 간의 이동이 굉장히 좀 편해야 되고요, 용이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하나 또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같은 거 굉장히 자동화돼 있고 바로 신청만 하면 바로 시스템 서버가 만들어지는 데 반해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처럼 뭔가 배포하고 빌드하고 배포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빌드 배포를 어떻게 좀 빨리 할까?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대안이 나온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경량화된 컨테이너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런 빌드 배포를 빨리 하는 부분이 데브옵스 체계의 CI/CD라는 그런 자동화 배포 툴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은 사실 컨테이너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VM 대비 비교해 보면은 VM은 하나의 VM 안에 OS부터 해가지고 미들 어플리케이션이 다 같이 들어있는 패키지 형태라고 한다면은 컨테이너는 그중에 가장 큰 OS 부분을 공통으로 활용하고요. 컨테이너 안에는 미들웨어나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딱 필요한 부분들만 담아서 조금 경량화해서 조금 더 이동이 쉽고 이렇게 좀 만들어놨던 게 어찌 보면 이제 컨테이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들은 CNCF라고 해서 이제 오픈소스 이제 단체에서 계속 이런 기반들을 오픈소스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렇게 이제 뭐 도커를 통한 이제 가상화뿐만 아니라 사실 뭐 자동화라든지 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그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해가지고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뭐냐? 한번 이 그림으로 잠깐 보면은요. 우리 개발자가 소스를 딱 개발하면은 이게 바로 개발해서 수정하면 이게 상용에 빠르게 배포되는 이 체계를 만드는 게 어찌 보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개발자가 소스를 딱 수정하면 바로 이제 CI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빌드가 되고요. 그러면은 빌드 다음에는 이 만든 소스를 컨테이너 이미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이제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레지스트리에 새로운 컨테이너가 올라가게 되면은 CD라는 배포 툴에서 폴링을 하고 있다가 변경사가 인증하고 이거를 컨테이너 우리 이제 파드 형태로 해서 도커 위에 이제 배포를 하는 게 바로 이게 어째 보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은 뭘까? 그죠? 예. 저희 이제 보안이니까 네이티브는 이런 거야. 그러면 이제 보안은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희 KT 클라우드도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은 뭐냐라고 본다면은 빌드할 때는 우리가 취약점이 소스에 취약점인지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빌드할 때의 취약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미지에 올라가면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을 진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약점이 있게 되면은 이게 상용 그 도커 위에 이 컨테이너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통제, 이게 보면은 이제 CD 단계에서의 어찌 보면은 디플로이에 대한 컨트롤 이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걸 통과해서 우리 이제 워크로드에 올라갔다고 했었을 때는 이 워크로드 안에서의 이 데이터들이 위변조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격이 없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탐지하고 차단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취약점을 진단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아티팩트 스캐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로드 환경에서 공격이라든지 이런 걸 탐지하고 차단하는 거를 이제 CWPP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보안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단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위에 K8S 위에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K8S의 설정을 잘못한다면은 사실 그 위에 있는 파드가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한 이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단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KSPM, CSPM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보안을 합쳐서 가트너에서는 이제 시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냅이 보면 이제 나와 있는 게요. 보면 이제 오픈 소스 기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픈 소스에서 또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뉴벡타라는 그런 이제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취약점에 대한 진단을 하고요. 아티팩트 스캐닝.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자들 보면 이제 GitHub 액션이나 아니면은 긴랩 CI를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이제 CI를 많이 구현하시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중간에 이제 야물 파일에다가 데이터만 추가하면은 바로 자동으로 해서 빌드할 때 취약점 진단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배포할 때 이게 취약점이 있으면 배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배포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큐브 컨트롤로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제 K8s 환경에다가 배포를 하게 되잖아요. 배포를 할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API에 대한 인증과 권한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추가로 어드미션 컨트리라고 해서 웹훅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웹훅을 통해 가지고 웹훅을 이 뉴벡타로 호출을 하고 그럼 뉴벡타는 얘가 취약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false로 응답을 하게 되면은 실제 배포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의 이제 보안도 자동화하게끔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WPP라고 해서 실제 워크로드에 동작할 때에 동작하는 부분도 우리가 또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각 노드마다 이제 그 데모셋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커널 레벨에서 모니터링하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상용 솔루션은 이제 아스트론, 어쩌면 이제 CWS라는 그 솔루션이 있고요. 현재는 이제 뭐 CSPM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계속 이제 KSPM, CWPP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KT 클라우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켓 상품으로 제공하거나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망블리 완화인데요. 네. 네. 이 망블리라는 게 지금 앞서서 상중하라는 게 결국에는 가장 핵심은 망블리거든요. 근데 이제 망블리가 왜 됐을까? 곰곰이 보면은 2006년도에 이제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는 이제 금융 쪽에서도 어찌 보면은 이런 악성 코드 감염에 의한 공격이 있었던 거죠. 결국엔 대부분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다라고 보고, 그러면은 이제 업무로 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굳이 인터넷 연결할 필요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업무용은 이제 아예 인터넷 연결을 하지 않고 인터넷 PC만 인터넷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망블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망블리를 쓰다 보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SaaS도 많이 이용하고요, 그죠? AI도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망블리된 환경 그런 거는 전부 다 인터넷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활용이 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조금 더 개선할까? 라고 나오는 게 이제 망블리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망블리 개선에 대한 규제 정책이 완화 정책이 어찌 보면 이제 N2FS 작년 말에 나왔던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망블리를 완화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보안은 약화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망블리하는 게 보안이 좀 더 강화될 거니까. 그러면은 보안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부분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 보안입니다. 그래서 망블리를 완화하는 대신에 제로 트러스트라는 보안을 가미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어찌 보면은 정부의 망블리 그 완화 골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가 뭘까? 사실 좀 이게 와닿진 않잖아요, 그죠? 뭐 보면은 뭐 아무것도 믿지 마라, 그죠? 항상 검증하라, 뭐 이런 얘기를 보안에 많이 얘기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구현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GTNA라는 솔루션이 어찌 보면은 상용으로 좀 구현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럼 GTNA가 뭘까? 얘는 뭐가 좋지? 곰곰이 보면은 일단 가장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SSL VPN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VPN이나 SSL VPN 같은 경우는 원격 접속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뭐 회사에서 접속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접속할 수도 있고, 집에 있는 PC의 보안 수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백신을 깔 수도 있고 안 깔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 이제 시스템을 원격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접속하고 나면 일단은 다 얘는 정상이다 생각하고 모든 시스템에 접속하는 게 어찌 보면 기존의 이제 VPN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백신 안 깔린 PC도 그냥 내부에 들어와 버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차등해 보자라고 하는 게 GTNA고요. 그래서 단말의 상태를 보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GTNA 서버가
단말에 백신이 안 깔렸으면은 예를 들어서 하등급 굉장히 낮은 시스템만 접속 가능하게 하고 회사에 접속한다. 굉장히 안전하겠죠, 그죠? 그럼 상등 시스템에 접속하고 이렇게 차등화해서 접속을 허용하는 게 어쩌면 이제 GTNA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네트워크 억세스니까요, 그죠? 제로 트러스트 중에서 네트워크 억세스하는 부분에 제로 트가 적용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KT 클라우드도 보면은 이제 2022년도에 지니안과 같이 이제 이런 마켓 상품을 이제 같이 해서 만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때는 너무 초기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고객이 이제 구축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려워했어요. 근데 이제 근본에 이제 사스 형태로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시면은 GTN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빨리 달려왔는데요. 네. 힘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